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김민재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5.6포인트 오른 2,317포인트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홀로 751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35억 원 그리고 36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전일보다 1.31포인트 오른 646포인트로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요.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요.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 추천 방송 라이브 매매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증 2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 달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오늘장 시황과 접근 가능한 섹터 내에서 매수 유효한 종목까지 알아보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래보다는 위쪽 글로벌 증시도 안정적으로 끝나고 다우존스도 많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소가 요즘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코스닥 있죠. 코스닥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코스닥 시장도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도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2300포인트가 자리 잡으면 2500포인트까지 볼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650포인트로 넘어가면 위쪽으로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녹시차 홀딩스가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영진약품도 목표가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10,000원 목표가 드렸는데요.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은 시공테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650원 선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쭉 끌고 가서 8,400원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가는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짧아가지고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시공테크 매수가는 7,650원 라인 쪽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400원 그 다음에 선절가는 7,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종목 상담하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은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 www.sctv.co.kr로 오시면요. 그 안에 저희가 무료 상담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 드렸던 점프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제가 창원에 갑니다. 창원 토요일날 컨벤션 센터에서 강연을 가 있으니까요. 창원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날 하고요. 일요일은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 KTX 광희실에서 2시부터 5시 일요일날 하니까요. 대전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향 자체도 위쪽이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방향은 위쪽이니까요. 물량 뺏기지 말고 물량을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구 멘토의 추천주는 시공테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구 멘토의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청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입력하신 뒤에 들어가서 주식 챔피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1644-664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가치주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법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최동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지훈 차장,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매매 타임에 앞서서 두 분과 함께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부터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굿 팻말을,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LG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방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김지훈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LG는 그 핵심 자회사인 LG전자나 LG화학이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그 LG가 갖고 있는 지분법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서브원과 LG CNS 그리고 LG 실트론이 예상을 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신성장 동력인 이 전장사업부가 구글과 GM 그 글로벌 협력 기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GM의 그 볼트는 차세대 전기차로 지금 테슬라보다 좀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뛰어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거고요. 실트론 매각되면 8천억으로 M&A에 좀 성장성도 있어 좀 중장기적으로 LG는 계속 보유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인데요. 국내 부문에서 저비용 항공사 동맹인 밸류 얼라이언스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 들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주항공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밸류 얼라이언스 자체가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그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LCC 8개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제주항공이 이번 주부터 항공권 연계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저 항공사에 대한 어떤 경쟁 심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 경쟁 심화 우려가 좀 불식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제주항공이 공급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제 세부 퍼시픽이라든가 노코에어 등 현지 항공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단은 동남아 쪽이 일단 우선적으로 수요 발굴이 이용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밸류 얼라이언스에 따른 일단은 단기 실적 기여도는 좀 미온적이 있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일단은 계속 지금 그동안의 어떤 그 흐름, 저가 있던 흐름을 벗어나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볼게요. 휠라 코리아인데요. 국내 부문에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필라코리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매출 좀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가치는 그 연중 계속되는 아큐셋이란 그 자회사, 연결 자회사 효과인데요. 지분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예상 매출이 2조 5천억대, 영업이익은 약 1,900억대를 후반하는 수준으로 퍼 14배 수준으로 지금 동종 업계 대비 비싸지 않다. 그래서 최근 기간은 조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준다면 조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 또 살펴봐야겠죠. 네 번째 특징주는 시젠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와 FDA 승인 공동 추진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요, 일단 그 FDA 승인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의 경우에도 일단은 뭡니까?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과 진단사업, 진단사업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진단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인데 23일 날 일단은 그 미국의 서머피스 사이언티픽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죠. 결국은 이번 어떤 협력을 통해서 최신 분자지능 장비인 퀀투 스튜디오 5의 시젠의 최신 분자지능 치약이 올플렉스가 일단은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두 회사가 합작으로 해서 일단은 신제품이 올 연내에 일단 완료되면서 결국엔 이제 임상 실험을 마쳐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FDA 승인을 목표로 일단은 그러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FDA 승인이 일단 글로벌 기업하고 해서 아마 함으로써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단은 연중 최고치 물론 작년에 어떤 그 크게 상승한 부분보다는 못 미치지만 서서히 밑에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또 이러한 FDA 일단 재료가 있는 시즌에 대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SK 머티리얼즈 핵심 매출군인 3불화 질소와 6불화 텅스텐은 OLED 및 반도체 전방 산업의 빅사이클로 매출은 여전히 견조하거나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그룹사의 캡티브 마켓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캐파 증설 및 관계 자회사인 SK 에어가스, SK 트리캠, SK 시와덴코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말부터 약 3일을 제외하고 기간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5,600억대, 영업이익 1,800억대, SK 머티리얼즈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8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일단은 신규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시즌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평가됐다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약 12%로 높아졌는데요. 결국에는 일단 신규 편입이라는 어떤 호재 때문에 소폭의 어떤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월 25일 목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드리겠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료 문자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쪽부터 살펴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지수가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살펴보면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현재 0.53% 상승하면서 225만 7천 원의 그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탄력이 큰데요. 1% 넘게 오르면서 5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 또 삼성생명과 신한지주까지 빨간색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볼게요.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0.11%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와 CJ-ENM, 메디톡스까지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62%의 상승률,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SFA의 흐름도 가장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수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살펴볼 텐데요. 어제보다 9.64포인트 오르면서 2,326포인트의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3포인트 오르면서 64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믿고 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날 수가 있는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공개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편입해주신 종목 카카오가요. 1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CJ제일제당도 있네요. 4월 14일에 편입해주신 종목인데요. 10%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요. 21%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에 편입해주신 종목입니다. 이어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에코프로가 1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동기 차장님, 최동기 차장님의 수익률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최동기 차장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지훈 차장님의 리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CJ제일제당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연결 기준으로 2분기와 3분기의 영업이 약 2.3% 그리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앞으로의 영업 모멘텀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인 소재사업부가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사업부와 사료의 업황이 개선되고 가공식품의 매출도 여전히 견조해서 지금 예상 퍼 기준 15배 수준으로 해외 동종업체 및 한국 음식료 가공업체 대비 평균적으로 약 30% 이상이 낮다. 그래서 해외 가공식품 및 바이오 기업 인수 합병에 기대감도 있어서 최근 외국인이 14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서 CJ제일제당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의 5월 18일 추천주가 한일네트워크스가 지난주 화요일에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이사님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일네트워크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신메트 그룹의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여러 가지 통신이라는 거 이쪽에 융합 회사인데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오른 건 이제 비트코인 보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는 4월 1일 날 법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제 통화를 해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도 어떤 새로운 화폐 단위로서 일단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자체가 1, 4분기 실적 자체가요. 작년 4분기에 아니면은 작년 동기 1, 4분기가 굉장히 수익 영업이익 면에서 약 한 36.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 중대 및 또 원가 절감에 의해서 수익성이 일단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매수가 4,700원, 목표가 5,700원 드렸는데 장중에 5,180원을 일단은 찍고서 지금 밀려있는 상태지만 좀만 더 하락을 한다라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연타를 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했던 한일네트워크스에 대한 AS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점검을 해봤으니까요.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코엘 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패션 사업부와 전자 부품 사업부가 있는데 핵심은 패션 사업부입니다. 패션 사업부는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이 약 10조 3천억 규모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브랜드 의류의 판매가 약 3배 이상 작년 대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생산, 위탁, 유통, 판매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희석 가능한 전환 물량은 좀 800만 주가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핸드백, 안경 등 카테고리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7.5%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사업부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 카테고리가 론칭이 확대되고 있어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EPS 성장률 약 30%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주주가치 제고에도 좀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매출 기준으로 3,12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대로 퍼 9배,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35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라이싱 원료비 감소와 수요 향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원 사업에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장류 쪽 매출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분당 설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육가공업체 덕배푸드의 인수가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그 하락의 원인이었던 베스트코 적자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3조 매출에 1,300억 영업이익이 예정돼서 펀 11배 수준, 국내 음식료 평균 수준이 약 15배 수준인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구조 개편 및 CNC 점포 출저, 외식 FC 등 그룹 통합구매 강화로 수익성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투신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 대비 약 7% 정도 수익이라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3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애플 10주년 모델이 하반기에 출시돼 그 듀얼 카메라의 탑재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어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대, 그리고 전년 대비 약 200% 이상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듀얼 카메라 신규 부품 공급에 기인하고 추가적으로 기판 소재 사업부 HDR 패키지 매출이 고객사 확대에 따른 매출이 약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부 역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K D&D입니다. SK D&D는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업지가 134만 미터 제곱을 추가 지정하고 복합 개발에 따른 디벨로퍼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산 SK V1센터 그리고 가산 W센터, 강남 BIEL 오피스텔은 약 100% 분양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공정률 40% 수준의 매출 기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매각된 수송스퀘어 매각 차익 500억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물레와 성수동 쪽 지식산업센터는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양 및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기준으로 3,500억에서 순이익 670억대, 퍼 8배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약 3% 이상이 기대돼서 업종 내 유일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의 프리미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3가지 포인트입니다. 원료가 상승 국면에 따른 제품 마진 개선,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 베트남 법인의 이익 기여도입니다. 섬유는 스판덱스 6만 톤 증설의 모멘텀이 있고요. 화학 역시 캐파 증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폴리프로필렌은 반도체 전방 산업 업황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및 반도체 전방 산업 업황에 따른 산불화 지수는 증설 및 점유율 확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제품인 산업자재 또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공업 쪽은 고마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판덱스, 섬유, 타이어 보강제는 글로벌 탑티어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로 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은 12조 8천억대, 영업이익은 1,100억대로 퍼 10배 수준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훈 차장님과 함께 5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엘 패션부터 효성까지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고요. 수익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실시간 문자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자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살펴볼 문자는요. 228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형광밴드 보내주셨고요.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담고 계시는데 홀딩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셨어요. 어떡할까요, 사장님? 매수 단가가 1,900원이요. 1,900원이요? 네. 지금 조금 일부 수익 중이신데요. 성광밴드 태강하고 더불어 간 이음새 등 피팅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주가 하락은 1분기의 실적 악화 및 제품 단가 하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과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프로젝트와 아시아에서 기대되는 플랜트 쪽 수주를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 성광밴드의 핵심 그 피팅 제품들은 매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영해서 기관이 좀 누적적으로 5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또한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성광밴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지가 있어서 좀 더 보유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13,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저가 매수 관심주 오늘 어떤 종목이 포착됐나요? 오늘은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넷마블 게임즈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제일 기대했던 거는 리니지 레볼루션, 그러니까 결국 리니지 2 시리즈인데 사실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리니지 M이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이 먼저 출시가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사실 기존에 이제 영상물관리위원회 등급을 받을 때는 12세 이상 이용 가능한 등급으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고 결국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이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기대했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 훼손이 되면서 크게 이제 상장 초기에 기대했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못 됐는데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이 리니지 2 레볼루션이 해외 쪽에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높고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신작들도 지금 이 넷마블 게임즈가 하반기에 출시하려는 신작들이 꽤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세븐 나이츠라든지 그리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가장 컸던 기대감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약간은 좀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또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단계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상장 초기에 또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단기에 너무 좀 낙폭이 과대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는 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가 매수 관심주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의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예, 먼저 저는 이제 셀바이텍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10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목이 한 교체가 된 데서 4종목을 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종목이 일단은 셀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은 어떤 이유는 이런 아토피 관련 그러한 회사인데요. 아토피 치료조 사실 보면은 듀오락, 에이티퍼라는 그러한 이제 균주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아토피 예방 또는 이제 치료용 그러한 어떤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허받은 4종의 균주가요. 결국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발생의 주요 요인은 혈청 면역 글로빌린 이런 양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변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바이오텍에 있어서는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로 개발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또 이 회사는 이제 유산균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유산균 자체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축산업입니다. 유가공 산업, 제약산업. 그래서 그 사용이 굉장히 넓고 폭이 그다음에 다양하죠. 그래서 이러한 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셀바이터.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의 드럭스토어의 1, 2위는 가디언과 왓슨스 입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가디언과 왓슨스가 싱가포르 이러한 드럭스토어 시장에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료, 그 다음에 실적 자체도 우리 셀바이오텍이 작년 4분기가 영업이익이 46억인데 이번에 1사분기에 일단은 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경쟁력 자체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생산 설비와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R&D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된 마케팅 이런 조직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일단은 오늘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좀 올랐지만 일단은 약간 하락한 35,2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일단 손절가는 일단 32,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이 종목은 이제 모바일에 특화된 그러한 이제 제품을 일단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 자체는 제주 반도체 자체는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M&A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일단 M&A 테마가 있다가 최근에 뭐 사드 이런 영향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뭡니까? M&A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바일 응용기기에 특화된 메모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는 특수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타사의 그 낸드 플랫과 결합된 다양한 MCP를 시장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MCP 제품군이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 회사 주가 자체가 일단 상승폭의 약 75%를 조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일단 60일선 약 3,490원을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를 좀 우리가 비싼 가격이 아니고 결국엔 좀 싼 가격에서 제가 일단 매수가를 3,460원 이하로 드렸고요. 목표가는 3,820원, 일단 3,110원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제주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솔 케미칼입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요새 보면은 올해 주시장 자체가 어떤 IT,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화학 쪽에서도 정밀화학 쪽에 일단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솔 케미칼인데요. 한솔 케미칼 자체가 우리 보면 이제 라텍스, 제지약품, 그 다음에 차황산 소다, 요게 이제 약 68%, 그 다음에 비피어 정밀화학이 약 시장 점유율이 각각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분기 일단은 매출액도 1분기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약 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약 50% 정도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 2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일단은 이는 수익성이 양호한 프리커서 컨텐츠 잘해둔 신규 사업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 4분기에는 약간 어떤 컨텀 TV 재료 일단 출하 감소로 인해서 약간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분기에는 오히려 일단은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신규 사업 매출 비중의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가산화수소는 뭡니까? 삼성전자 신규 증강 효과로 이러한 가산화수소 자체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 이쪽에 또 크게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 생산하는 일단 가산화수소는 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우리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납품을 함으로써 계속 수익성이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이 종목도 상승폭이 약 75%를 조정한 후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제가 매수가는 76,000원, 목표가는 84,000원, 일단은 손절가는 78,8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뷰옥스입니다. 뷰옥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뭡니까? OLED, 디스플레이 업체 어떤 OLED 쪽에 카메라,
일단 산업용 카메라 일단 매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습니까? OLED 투자가 집중되면서 일단 검사 장비의 수요가 일단은 급증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올해 산업용 카메라 매출이 약 504억으로서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약 30% 증가하면 그만큼 또 영업이익도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이제 1분기에는 이제 의료용 주력 제품, 뭐 엑스레이, FPDR의 판매 단가가 이제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좀 실적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동영상 디렉터 출시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의료용 이미징 사업부의 매출에 일단은 크게 신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용 카메라가 뭡니까? 대규모 OLED 투자 자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은 주가 일단은 상승 추세가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점점 매년 일단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뭡니까? 유럽 인증이나 FDA 주요 해외 인증을 통해서 크게 어떤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 관련 축제도 기술을 바탕으로 일단은 VM 시리즈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매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의 67% 조정으로서 일단 301선이 일단은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역소 네 번째로 가져왔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세노텍인데, 세노텍은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자체는 뭡니까? 세라믹 비드라는 개발이 일단 국제 과제에 선정됨으로써 일단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 분말 제조 및 공정용 50마이크론급 세라믹 비드 개발이 결국에는 일단 산업소재 핵심 기술 개발의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제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금 계속 하락 중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61선에서 일단 지지되는 모습이라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수도 크게 무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동기 이사님과 함께 셀바이오텍부터 세노텍까지 5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들어온 종목들 확인하고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71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RBK EMD 물어보셨는데요. 매수가 1,088원에 비중은 4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가요, 이사님? 매수가가 얼마나 그러셨죠? 매수가가 1,088원이요. 지금 오늘 주가가 700원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런 뭐 차트 자체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00원 가기까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계좌를 다른 계좌로 해서 일단 섞이지 말고 매수를 함으로써 일단은 장중에 단타를 누리면서 일단은 주가가 약간 단기적으로 오를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연을 하면서 일단 최초의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도 뭡니까? FX 액추에이터, 카메라형 자동 초점 구동기를 제조하는 판매인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때요? 계속 지금 작년에 일단은 적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역시 1,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일단은 마이너스 1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마 2, 4분기에 어떤 그 실적 개선이 되기 전까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중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때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장중에 지금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추세 매매의 달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의 오늘 추천주 듣기 전에요. 5월 4일 추천해 주셨던 덕산 네오렉스가 13.6%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리뷰부터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5월 4일에 덕산 네오렉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덕산 네오렉스는 OLED 패널 쪽으로 해서 그 부품이 들어가는 소재성 있는 부품입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매출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상승폭이 커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13.6% 수익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롤링해 가면서 가져와도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리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세 매수 공략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게 포착됐나요? 네, 오늘 포착된 종목은 소프트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소프트센은 19년 창립된 지 19년이 된 기업인데요. 아마존과 IBM에 협업해서 전략적 파트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월드 아티 쇼에 지금 참가한 기업인데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개 관련 기업과 같이 되고요. 동사는 1분기 매출이 17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동사는 IBM의 국내 총판으로 선정되면서 작년에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급증되는데 이게 인공지능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왓슨에 대해 탑재한 그 자율주행차 올리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로컬 모터스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상용화됐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지금 탑재됐다는 것은 소프트센이 갖고 있는 아마존과 IBM이 협업해서 전략 파트너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존과 협업해서 최근 자율주행 개발 진행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마존과 협업해서 동사의 센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을 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인공지능 서비스도 역시 여기에 같이 맥락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싱이 하반기에 좀 몰아갈 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아마 소개시켜드렸던 스맥도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숨어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센에서 만든 스마트 센이라는 스마트 팩토링 관련 스마트 시설물 관리 인프라 솔루션이 요게 부천시에 공급이 된 바 있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부천시와 각 지역자치단체 쪽에서 스마트센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인공지능 의사가 지금 도입이 됐는데요. 인공지능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가천 백일병원에서 그 아비 왓슨을 활용한 인공지능 의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암 진단과 노인 치매 치료에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어를 공부시켜서 자연어인 음성 인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의료 정보 쪽에서는 석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병원에 공급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공급 확대가 되면 주가는 레벨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빅센 소시오를 출시했는데요. 요것은 여론과 민원 분석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한 그 사기 때문에 국책 과제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 해양 관련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해서 해양 관련해서 로봇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브레인 자산을 운영해서 소프트센 지분을 5.46% 보유했는데요. 동사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판단돼서 아마 다산 운용사에서도 지금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 하실 때 메모하셨다 보시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동사는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일봉 차트에 3월 14일자에 340만 주 컷샵을 갖다 놔 보실래요? 3월 30일 날 230만 주, 4월 20일 날 220만 주. 5월 10일 날 2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 동종목의 거래량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현재 가격대 얼마죠? 2,580원까지 거래가 된 거래량으로 갖고 물량을 거의 3개월에 걸쳐서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줄이면서 잠기면서 매집 완료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보조지표 RSI가 상승 시그널을 돌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1선, 61선, 21선, 5일선이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동사는 외국인과 기타 부분에서 지속적 매집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집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에서 2,58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고 단타 치지 마시고 현재 인공지능 관련한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동사는 실적과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05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오늘의 추세 매수 공략주 소프트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매출인 NF3와 WF6의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고 ASP 판매 단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SK 그룹 내 캡티브 마켓을 타겟으로 SK 에어가스와의 조인트 벤처로 SK 트리캠, SK 쇼와덴코의 설비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큰 핵심 모멘텀은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3D 평택 공장 본격 가동입니다. 그리고 OLED A3 생산 라인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어 3D 냉드 공정 전환 시 NF3의 수요는 약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전환 시에는 30% 이상 증가가 기대돼서 전방 산업 3D 및 OLED 수요 성장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500억대 매출에 1,700억대 영업이익률 30%로 중국 로컬 증설은 약간 리스크 요인이지만 SK 머티리얼즈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핵심 포인트는 편의점의 지속적인 출점입니다. 편의점은 2017년 1,400개의 점포가 순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솔로 이코노미 확대, 그리고 이코노미의 지속 성장, 그리고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18년까지는 1,000개 이상 점포 증가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GS 왓슨스와 H&B 사업입니다. H&B 홈앤뷰티 사업은 올해 40개 이상 신규 계획을 기대하고 있어 화장품 유통 변화 선도의 고성장 채널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부동산 사업부 역시 정상화 진행 중인데 파르나스 타워가 임대 수익이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가치도 있고요. 올해 매출은 8조 3천억대, 영업이익 2,700억 수준으로 퍼 20배. 외국인이 최근 3월 말 기준으로 870억대 수준의 그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수준의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매도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51,5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현대 로보틱스의 핵심 포인트는 자회사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 가치입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타 정유사 대비 가장 높은 정제 마진과 설비 고도화, 고 ROE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는 현대 오일뱅크의 고배당 수혜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해양 플랜트 무 유상 수리 및 부품 판매,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그 수주 발주가 좀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기준으로 2천억대, 영업이익 400억으로 견조한 캡티브 마켓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의 자체 사업부도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노일과의 지분 수합 이슈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의 8% 지분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8,500억에서 약 8,8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중장기 브랜드 로열티 수치 및 지주사 할인율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한 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가치 약 91.1%가 4.7조 원으로 현 시총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은 타 계열사 지분, 현대 글로벌 서비스 자체 사업 가치를 반영해서 5조 원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조금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조금 조정이 오면 매수가 37만원에서 38만원 수준에서 잡아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52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5천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축산업과 사료바이오 사업을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한 축산업 수직 계열화 회사입니다. 사료와 양동 가금 사업부의 이익이 모두 50% 이상 확대가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와 곡물가 하향 안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지금 성수기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육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양돈 사업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로 육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2000 후반까지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가금 사업부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팜의 상장으로 추가 차익금 상환으로 재무구조 개선될 예정입니다. 2017년 1조 5천억대 매출으로 영업이익 950대 퍼 8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800원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솔입니다. Y솔은 소필터, 통신시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는 소필터 RF 모듈의 약 20% 성장, 그리고 5G의 최대 수요를 받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RF 모듈은 삼성 쪽 TV 주력이었는데요. IoT 근거리 통신 관련 모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시그폭스사와의 그 협업으로 유럽 고객형
신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셀룰러 통신 표준 발전에 따라 소필도 역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역시 자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홈에 대한 프리미엄 스마트 가전 시장의 새로운 확대로 소필터 매출과 그 RF 모듈의 매출 확대 기대로 와이솔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린 종목이라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번째는 이제 심택입니다. 심택은 2015년 7월 1일 분할기로 해가지고 심택홀딩스로부터 PCB 제조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죠. 그래서 일단은 신기기형 PCB를 전문 생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크게 메모리 모델링 PCB야 일단 반도체 패키 필수적인 FPGA 등과 같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 9,450원 정도 이하에서 아마 매수를 하면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종목은 일단 SK텔레콤입니다. 여러분도 SK텔레콤 아시다시피 SK그룹의 우리가 독보적인 일단 통신그룹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우리 SK텔레콤 보면 어때요? 이제 미래부하고 미 이휘 등 정부가 5G 정책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거 공조를 하는 이러한 어떤 한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제가 말씀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종목 한일 네트워크스인데 이건 아까 우리 모두에서 제가 수익률 점검해서 일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일단 케이프입니다. 케이프는 아시다시피 또 우리 선박 엔진은 일단 뭡니까?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분은 이러한 건 뭡니까?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계속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 회사는 어떤 KP 증권 자체도 조금 매각량 나오면서 일단은 어떤 대주주가 안정적인 거를 보이면은 이 회사 자체도 일단은 좀 더 어떤 내적인 어떤 브랜드란가 이런 가치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용 실내는 라이더 시장은 2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동아공기와 그다음에 케이프.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중공업은 자체 생산하지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는 이제 동아공기하고 케이프가 두 회사가 실린더 라이너를 일단은 독점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푸드엘인데요. 푸드엘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이 회사 자체는 아시겠지만 우리 뭐예요? 우리 시럽이라든가 깜방 만두 제품의 이제 가실 가공 제품을 생산해서 어디다 수출하죠? 주로 일본에 이제 수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5,480원대인데 제가 원래 얘기한 거는 한 5,3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회사 자체가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는 1, 4분기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는 좀 더 호전되는 모습 일단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내수주로서 일단은 푸드엘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기 이사님의 총 10가지 종목도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김지훈 차장 그리고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의 마지막 시간 항상 만나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주목할 업종과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의 정호영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시장 상황 어떤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목요일에 하락하면 화요일이 고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좀 강하면서 화요일 고점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약간 밀리는 추세인데요. 1포인트 올라간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제가 볼 때는 단기로 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목요일에 밀려도 내일부터 다시 갈 수 있는데 제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만약에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추세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긍정과 부정이 교차합니다. 긍정은 뭐고 부정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해줘도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매물 저항이 별로 없다는 가장 그 메리트가 있죠. 근데 부담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230만 원대 이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베팅하는데 상당히 저항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23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베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럼 10% 수익 날라면 얼마죠? 253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그것도 무지막지한 금액 투입해서 10% 수익 내자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다른 대형주, 다른 업종을 들어가는 게 낫다는 이게 현실적인 결론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 또는 전기전자 이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안 업종이라든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형주가 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들들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해줘도 매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올라가죠. 왜? 최고점 돌파한 종목이 매물 저항이 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최근에 최고점 돌파하고 살짝 느린 정도니까. 근데 이제 대신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대안 종목, 그다음에 전기전자의 대안 업종이 있으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없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요한 그 글로벌 증시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1위 종목이 압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선물이라든가 옵션, 그러니까 파생 수급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도 뭐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느냐. 삼성전자 등락이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가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저의 예상으로는 삼성전자 좀 더 밀리고 외국인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요걸 계속 체크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이게 점점 증가가 되면 결국 더 올라가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밀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걸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혼조세가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예상은 오늘 목요일에 지수가 빠지느냐 마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빠지면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화요일의 고점과 오늘 고점은 뭐 1포인트 차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일단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자.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냐면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걸 알면서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보는 수급하고는 다른 게 현재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하방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매수가 나오기보다는 아마도 순매수가 나와도 약간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등락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실까요? 네, 통신업종하고 화학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은 오늘 LG유플러스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탄력적인 것은 이제 미연홀딩스입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는 보유자 매도하고 미보유자 감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연홀딩스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세요.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추격하는 건 반대하고요. 그래서 통신업종하고 화학업종에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과 화학 업종이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팁을 좀 들을 텐데요. 오늘 매수할 종목이나 매수하지 말아야 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모든 종목이 홀딩 또는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량주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OCI입니다. OCI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일선 전후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고요. 대림산업, 건설주죠.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이건 121선 정도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1선이다, 120선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면은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만약에 안 오면 안 잡으면 되는 거고요. 오면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 종목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광전자와 에버다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 접근하자 말씀드리겠고, 에버다인 같은 경우 이제 소방용 사다리차 관련해서 좀 호재가 발생했거든요.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0선 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입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 관련돼서 이제 호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0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지수가 다시 또 고점을 갱신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매매 동향 두 개인데, 삼성전자 현재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우량주, OCI, 대림산업, 그리고 개별주는 광전자, 에버다인, 그리고 테마주는 진원생명과학, 제이시언 시스템, 모두 다 보유자는 홀딩이고 각각의 기준가를 정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팁을 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6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에서 4년 만에 강연회를 여신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을 하고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서울경제 주최를 강연했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좌석이 없어서 앞쪽에 바닥이나 출입문 쪽에 서서 들으셨던 분들만 대략 한 100명이 넘어요. 좌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앉거나 서서 들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30분 전에 이제 오시기 바라겠고요. 좀 빠르면 1시간 전에 오셔서 미리 좀 자리를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딱 2시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홍보 마케팅 없이 정말로 여러분들 위해서 강연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0분 전에 가셔서요. 꼭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평택촌놈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은 국내 지수, 양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현재 1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3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05포인트 오르면서 646.0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도 좀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